자, 오늘 에코 프로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인으로 꼽자면은 요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근데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뭐 좋다 안 좋다, 회사가 건전하다, 뭐 재무 상태 좋다 이런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다 입증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고성장 중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재무 구조를 만들어내서 지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울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포인트는 투자자로서 이거는 그러면 확실히 뒀다. 회사 괜찮다. 그럼 이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시했던 거는 20회차 전환사채 얘기였죠. 작년 7월 23일 날 얘네가 이걸 발행을 했고요. 1년 동안 1,500억 규모의 사채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정도의 주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400억 정도, 나머지는 뭐 100억에서 짧게는 50억 정도로 그 규모로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주주에게 이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1500 규모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억 규모 중에서 넘길 수 있는 규모는 야 이거 넘겨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600억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미정 상태이고요. 이 대상이 높은 확률로 대주주 라인업 중에서 친인척 관계 혹은 특수관계인까지 그 중에서 하나로 갈 텐데 제가 볼 땐 이름태인 씨가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1,500억 중에서 600억 정도니까 음, 대략 5분의 2 정도는 특정인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규모인 거고요. 나머지 5분의 3, 총 900억 규모는 시장이 풀릴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건 원칙적으로 시장이 풀리는 것이지만, 요것 또한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다 보면 아는 거지만, 이면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얘가 전환사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얘의 평단은 45,0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단은 지금 이면적으로 나와 있는 평단이 아니고요. 얘네가 리팩싱을 했을 때 최저치로 내릴 수 있는 그들의 단가예요. 처음에 발행되었을 때 64,300원이었고요. 요게 2022년 3월 31일 날 한 차례 리팩싱을 해가지고 63,1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격과 아까 말했었던 43,000원을 기억을 하자고요.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발행됐을 때가 64,300원이고 최근에 63,000원대로 리픽싱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리픽싱은 아닌 거고요. 얘네가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단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단가가 여기 있습니다. 최저 조정 가격이 45,050원인 거죠. 여기서 잠시 얘네는 왜 이렇게 단가를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종목을 만약에 10만원에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이 7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10만원 평단에서 7만원까지 평단을 떨구기 위해서는 만약 여기서 1000만원을 샀다면 여기서 다시 1000만원을 산들 평단은 한 8만 5천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가가 떨어졌을 때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탄다. 돈을 더 넣는다. 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CB 구조로 나온 사채들은 말 그대로 전환 사채입니다. 전환 사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1,500억을, 이건 얘가 아니죠. 이 사채의 케이스입니다. 1,500억을 회사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언젠가는 이거를 갚아야겠죠. 갚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퍼센티지 해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1,500억을 뭐 하다못해 은행에다 예금을 넣어도 1년에 요즘에는 거의 3% 정도 주고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강남의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사도 이것보단 더 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추구를 합니다. 내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주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1,500억 상당의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초기에 만들었던 게 64,300원이니까
64,300원 곱하기 주식 수는 1,500억이 되게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걸 돈 대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포텐이 높습니다. 이자 받는 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1번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보험 처리입니다. 나 원금 돌려받고 이자도 돌려받을 거야. 내가 여기다 1년 넣어놨는데, 3년 넣어놨는데, 5년 넣어놨는데, 그래도 이자 플러스 원금은 가져가야지 라는 마인드인 거고요. 그들이 실상 노리는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4,300원 곱하기 수량. 그러면 얘는 단순하겠죠. 주가가 63,300원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64,300원보다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얘네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조항을 넣는 겁니다. 너네가 만약 64,300원에 예를 들어서 만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최저 마이너스 30% 가격까지는 리픽싱을 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45,000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CB를 싫어하고 CB가 리픽싱 됐을 때 그걸 싫어하냐? 64,300원 여길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세력들이 이거를 바꿔서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요 수량만큼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리픽싱을 하게 되면요. 이게 45,000원대로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1,500억은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단가가 줄어들었으니까 수량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은 높은 수량으로 들어오고 이 높은 수량만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장 안에 요만큼 붙을 게 요만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만약에 에코프로가 요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까지 떨궈가지고 리픽싱을 할 거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사채 입장에서의 분기점은 요 가격이랑 요 가격 있죠. 63,000원과 45,300원. 그럼 이렇게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평단이 요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로 떨군다 했으면 그들은 물량을 더 매집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여기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사채의 평단이 요쯤 된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이 고점에 있는 걸 내려가지고 여기서 공매도 치고 여기 아래서 리픽싱을 진행해가지고 뛰어서 먹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국내에서 흔히 일컫는 개잡주들한테 많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가격을 보면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가격까지 조정을 했고요. 여기서 추가로 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단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서 수량을 더 챙겨서 올릴 수 있을 거란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시키는 게 본인들이 바꿔먹기 편할까? 아니면 여기까지 떨궜다 이렇게 올리는 게 편할까?를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서 바로 올리는 게 편하지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멤버십에도 공유했던 내용들은 평단을 요 딱 두 개에서만 관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를 주봉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하되 요 중간에서만 우후죽순 사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평단은 딱 두 개예요. 여기서 잡던가 여기서 잡던가. 그럼 본인의 평단을 여기다 최대한 붙여놓고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저는 여기를 이제 지킬 거라고 봅니다. 이 가격대를. 그럼 앞으로의 관건은 그들은 결국 그 주식을 전환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CB가 주식으로 상장되어 들어올 겁니다. 1,500억 규모인데 회사의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는 이 1,500억을 시장에다 풀지 않고 대주주인 이룸 TH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지분 확보해야 되는데 전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최측근이라면 이거 그냥 인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포지션이고 저는 그냥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억 규모를 시장에다 풀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물량에다가 얹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회사가 인수를 해가는 게 지분력 강화에도 좋고요. 주주의 주가 가치 희석을 막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 일단 그 1,500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놈들의 손익분기점은 딱 여기랑 여기다. 근데 여기까지 내리는 건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 이게 7월 23일? 아니죠. 7월 27일
부터 1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게 해제가 됩니다. 그럼 7월 27일부터 지난 1년 동안 언제부터죠? 여기부터죠. 이거를 못 먹은 놈들이 여기가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평단이 여기 있는 놈들이 요 7월부터니까 요 움직임들 먹었으면 진작에 2배 정도 먹었을 텐데 이걸 못 먹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봤었던 상승들은 요거랑 요거랑 이 2개입니다. 아 이걸 못 먹었네. 아 이걸 못 먹었네 라고 1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꼴 좋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떨어진 거죠. 실제로 그들의 평단을 깨지 않았어요. 보시면 회사가 막 난리 나가지고 내부 거래 혐의 터지고 공장 화재가 터지든 말든 그들의 평단을 잠시 이탈했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길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이미 지킬 거로 포지션에 나왔으면 요 정도 2개 정도는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가장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략은 이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평단이 요쯤 된다. 1억 들고 있다.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3천을 덜고요. 요 구간 내에서 3천을 덜고요. 이게 만약 이 위로 간다. 그럼 뭐 나머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든 나올 텐데 얘네가 다 해먹고 나가면 다시 또 매집을 하기 위해서 누를 텐데 그때에 누를 때 어디까지 빠지냐 보면 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죠. 결국 관점은 회사가 뭐 재무가 좋다, 뭐 실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순수하게 사채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묵혀있던 놈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나올 거니까 7월 27일부로 얘네는 요때 맺혔던 한을 풀 겁니다. 그러면 요때 못 먹었던 거 먹어야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크게 움직일 텐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라먹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률이 100% 될 수 있고 누군가는 200%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본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에 이 안에서 분할로 매도를 한다면 얘네가 이 이후에 만약에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누른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가격 내로 나중에 뭐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내로 여기서 불꽃 파티 하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